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있습니다.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3년 상반기 2배 이상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산업 자료집 종목들까지 정리를 드려서 100% 무료로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정기적으로 주식 자료집들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1월 달에 이제 공개를 해드린 자료집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올라가기 전에 1월에 미리 이제 선취를 해드렸는데 해당 종목들 2배 이상 이제 급등이 나왔죠. 이거 후속타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버티고 있었던 2차 전지 대장주 에코프로가 21선을 크게 지금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4월 이후부터 2차 전지 폭락하는 구간에서 이 종목들을 지금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2심에서 실형이 선고가 됐고요. 2차 전지는 4월 이후로 한 달 동안 급락세였습니다. 에코프로만 아직 덜 빠지고 있었는데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반토막을 넘어서 70% 이상까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2차 전지 초강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나 중국 증시의 한한 움직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에는 없는 모멘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9개월 정도 동안에 글로벌 증시에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주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권 증시에서만 적용이 되는 2차 전지 모멘텀이 아니라 전체 글로벌 증시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중요 모멘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로서 제2의 반도체로 바이오를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3년, 4년 정도 동안에 바이오 기업들이 펀더멘털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현재 구간에서 본격적인 상승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이 됐고요. 혐의 같은 경우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공시 전에 차명 계좌를 통해서 선취를 했고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라고 이제 지금 구속이 되었습니다. 현재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서 에코프로 회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그룹 전 현직 임직원들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동조를 했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해당 이제 임직원들 같은 경우는 항소도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지금 에코프로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법 리스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1심에서 유죄가 나오기는 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거의 이제 뭐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 수순이었는데 이 이동채 회장님께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셨는지 이거를 지금 현재 항소를 했었죠. 근데 항소에서 무슨 뭐 괘씸죄가 적용이 된 건지 보통 이렇게 강화가 이렇게 크게 형량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실형 선고가 지금 진행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법원 같은 경우는 구속 사유로서 도주 우려가 높다라고 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의문이죠. 현재 지금 고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 상장 주식 지금 현재 시총이 50조가 넘는 그룹의 회장님이 어떻게 도주를 할 수가 있느냐, 해외로 뭐 야반 도주를 한다는 얘긴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의아하죠. 여기서 이제 뭐 구속 사유를 뭐 사안이 중대하다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었는데 이 도주 우려가 높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이제 이 회장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쪽으로 사법 리스크와 금감원의 조사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어요. 검찰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이 이화그룹, 경영진, 그러니까 뭐 이화그룹이 에코프로와 비할 데가 없는 뭐 코스닥 잡주이기는 하지만 현재 지금 이화그룹 경영진이 비자금을 114억을 조성을 했다. 그래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들어갔고요. 이게 지금 현재 배임 혐의로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임 혐의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상장 주식들이 전부 다 거래 정지가 들어가 버리게 되겠죠. 지금 이하그룹 경영진이 2015년에서 2017년 이때 당시 때 해당 종목들을 저가 매수를 풀로 땡겨 버리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뭐 사업 모멘텀들을 허위 공시를 통해 가지고 고가에 최근에 팔아 먹어 가지고 회사에도 굉장히 큰 손해를 끼치고 부당 이득도 굉장히 많이 취했다라는 지금 현재 배임 혐의입니다. 회사 돈을 횡령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세금 포탈 혐의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 횡령과 배임 같은 경우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서 거래 정지가 전부 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동채 전 회장 같은 경우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를 최근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과거 2020년이었나요? 2021년이었나요? 대략적으로 1,500억짜리 전환사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한 600억 정도를 에코프로 쪽에서 지금 이제 사채를 진행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콜옵션을 한 600억 정도를 지금 현재 주가로 판단을 하면 한 10배 이상 뛰었었다 보니까 6천억 정도, 그러니까 개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 6천억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주주들을 굉장히 생각한다, 이렇게 굉장히 찬사를 받았었던 행동인데 사실 이 같은 건으로서 최근에 빗썸에 강종현 회장이 끌려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콜옵션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지분 희석이 들어가게 되면서 대주주의 지배력이 약화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배력을 약화를 막기 위해서 이 전환사채 콜옵션을 제3자에게 부여를 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주주에게 많이 갑니다. 근데 대주주가 만약에 콜옵션을 행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현저하게 지배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배임에 해당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지금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동철 회장이 막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콜옵션이 다른 쪽에서 행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있어서 지배력이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배임에 해당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워낙 지금 이 사법 리스크에서 배임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장 주식에는 굉장히 치명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바로 거래 정지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배임 이슈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6천억 원을 포기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심에서 이게 지금 실형이 선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어, 유죄는 유죄지만 집행유예하고 이 실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지금 주가 폭등 이후에 거의 최고점 부근에서 에코프로 파세요라고 했었던 첫 번째 매도 의견이 담겼었던 리포트를 발행을 한 하나증권 쪽의 김모 애널리스트죠. 최근에 지금 금감원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워낙 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에코프로를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 쪽으로 민원을 어마무시하게 넣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민원이 폭주가 들어가게 되면서 후속 조치로서 공매도와 연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가 공매도와 짝짝꿍을 해서 미리 공매도를 쳐놓고 매도 리포트를 낸 거 아니냐, 이 연관 여부를 지금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김무 애널리스트가 속해 있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굉장히 빗받쳤습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가 과연 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금감원 쪽에서는 이 에코프로 매도 보고서가 관련 내용 작성 절차가 굉장히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고요. 관련 민원은 각하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현재 무식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진짜 공매도 연관 여부가 있었느냐. 약간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는 종목에 대해서 영웅 심리로서 매도 리포트를 낸다라고 하는 거는 웬만한 좀 그런 특히나 최근 들어서 한 5년 동안에
전국의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는 주식이 없었는데 예전에 셀트리온 열풍 때보다 훨씬 더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매도 리포트를 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 지금 포화 같은 경우는 각오를 했어야 됐겠죠. 실제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공매도로 연관이 되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깜빵 가야 되는 거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유명해지기 위한 그런 좀 호승심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아무래도 해당 리포트가 좀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폭락이 그때 이후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매도 리포트 때문에 실제로 개미들이 매도를 했냐,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도를 했냐 아니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수급에서 파악이 되진 않아요. 어차피 계속 매도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굳이 그 타이밍에 전국에 집중을 받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을 시키면서 매도를 하세요, 제발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이 잘 나가던 기업의 급등을 이놈이 망쳤다, 이런 지금 욕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때 이후부터 해가지고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4월 초중순 이후부터 폭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 반토막,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반토막,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70% 폭락을 하게 되면서 한 달 사이에 어마무시하게 지금 반토막 이상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까지도 이때 매도 리포트 때 급락을 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급반등을 하게 되면서 고점을 한 번 더 쳤었죠. 그래서 끝끝내 버티고 있었던 에코프로도 단기 추세를 굉장히 크게 이탈을 하게 되면서 고점 대비 벌써 30% 이상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같은 내용으로서 본사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이 내용이 떨어지게 되면서 급락을 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그때 이후로 2배 이상 점프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 돌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움직임이다. 사실 증시 격언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근데 지금 이 에코프로는 정말 최근 5년 정도 동안에 가장 강력했었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최근 5년 동안에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집중을 시키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3월 달 같은 경우는 외국인보다 개인 투자자 수익률이 더 좋았었던 월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코프로 덕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이번 타이밍에 좀 에코프로를 잡고 있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도 작년 8월달, 9월달, 10월달 계속 에코프로 비행 굉장히 중요하다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입장으로서 어떤 이제 종목이 한 세대가 좀 끝이 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목격이 되고 있어서 많은 또 개인 투자자 분들이 피해를 보시지 않을까, 또 이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것들을 지금 짚어본다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2차 전지의 급등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정도에 한했었던 초급등세였어요. 지금 당장 올해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전 세계 주요 증시 중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마무시한 상승세를 냈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이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는 새로운 성장주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금리 인하 시기로 지금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금리의 최종 상단 같은 경우는 떠 있고 몇 개월 정도 상단에서 유지가 되겠지만 연내에 하반기 때는 금리가 인하가 될 수가 있는 확률이 지금 시카고 선물거래소 쪽에서 70% 이상으로 점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금리 인하 시기로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역사적으로서 헬스케어 업종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 자금을 받아가지고 매출도 없이 계속 R&D만 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이 금리에 따라 가지고 할인율 적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현재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화이자가 작년 매출이 123조가 나왔어요. 제약업계 역사상 첫 번째로 매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를 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 덕분에 최근에 화이자와 모더나가 최근 2년 동안에 2,000억 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250조 정도를 쓸어 담았다라고 하는 거죠. 매출로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지금까지 모았었던 이 돈을 통해서
코로나 백신의 매출 같은 경우는 올해 반토막 이상으로 크게 꺾일 수밖에 없겠지만 이 기술력을 통해서 유전자 백신을 만든 이 기술력을 통해서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바이오 사업 진출 10년 만에 글로벌 CDMO 기업으로서 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CDMO 같은 경우는 의약품을 위탁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이오 의약품, 그러니까 인체 세포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유래를 하는 의약품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신약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바이오 의약품이다. 그러니까 인체나 이런 것들에서 유래를 하는, 생물에서 유래를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토대로 만드는 제약이다, 이렇게, 의약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을 하는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장벽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의약품을 위탁 생산을 하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에서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글로벌 CDMO 기업으로서 굉장히 큰 성장을 거둬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사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을 할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그룹의 바이오 사업의 3대 축은 의약품 위탁 생산, 그리고 이제 특허 만료가 되는 좀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들, 이런 것들을 바이오 시밀러로 만드는,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이제 제재로서 만드는 복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이 신약 개발 같은 경우도 나서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서 나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41% 오른 7천억 이상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올해도 역대급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CDMO 시장에 있어서 초격차 1등 기업입니다. 생산 능력이 60만 리터로서 글로벌 총 생산량의 30%를 잡아먹고 있으면서 지금 모그룹의 막강한 자금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의 점유율을 더 늘려나갈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지금 화이자와 2천억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이 체결이 됐고, 아무래도 이 부분이 화이자와 첫 번째 공식 계약이기 때문에 추가 대규모 수주들이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수주액이 2조 원에 달하게 되면서 3년 전 대비를 해 5배 이상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글로벌 CDMO 시장 같은 경우는 2030년 600조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는 7월 현재 휴미라 시밀러 출시가 임박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에 본격적으로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전망이고요. 코로나 이전에 2012년 이후부터 단 한 번도 글로벌 의약품 매출액 1등을 내주지 않은 휴미라가 바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서 글로벌 매출 1위 등극이 확실시가 되는 키트루다 특허 만료를 앞두고, 이게 2028년 정도 앞두고 있겠죠. 이 키트루다 시밀러 같은 경우도 개발에 나서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30년 바이오시밀러 시장 같은 경우도 100조 원 이상으로서 대규모로 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증권가 쪽에서는 헬스케어 업종이 2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주도주로 부각이 됐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국내 증시의 원래 대장주가 제약바이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2차 전지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당장 5년 전에 2017년 이전부터 해가지고 계산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후로 5년 정도 동안이 제약바이오가 원래 국내 증시의 황제주 대장주였어요. 1000%, 2000%, 3000%씩 올라갔었던 굉장히 중요했었던 업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2017년 이후부터 5년 동안 잠잠하게 되면서 다시 돌아올 타이밍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기대가 되었었던 실적이 현재 실체화가 된 기업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펀더멘탈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이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실제로 지금 매출도 못 내고 실적도 형편없는 기업들이 뭐 신약을 개발한답시고 주가가 급등을 하고 폭락을 하다 보니까, 근데 뭐 폭등을 하면은 폭락을 하는 거는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닙니다. 2차 전지도 폭등했으면 폭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약바이오를 폭등하기 전에 관심을 가지셔야 돈을 버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달에 28개 KRX 지수 대표 업종의 대표 종목들을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이것들 중에 지금 헬스케어 쪽이
코스피 전체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헬스케어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이 올해 기준으로서 1조 4,200억 달러. 지금 뭐 우리나라 돈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대충 본다라고 한 2천조 원에 달하게 되겠죠. 2027년에는 2조 달러 가까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거의 뭐 2,500조 정도 어마무시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시장이 지금 3배 이상이고요. 2027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시장 대비해서 4배까지도 벌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현재 7년에서 8년 동안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제약바이오의 주가가 7, 8년 중에 최저 수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바닥 구간이다라고 하는 거고 팬데믹 이후로 3년 만에 이 글로벌 헬스케어 학회들이 대면 개최가 됩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 글로벌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박람회를 통해서 글로벌 이 빅파마들과 협력을 통해서 주가가 폭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까지 뭐 수십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바이오 계약에 있어서 인터넷 비대면으로 계약을 진행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이 진행이 되는 최근 3년 정도 동안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대규모 이런 기술 이전 협력들이 굉장히 많이 멈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대면 개최가 되게 되면서 지금까지 모아왔었던 의약품 개발과 그런 협력들이 지금부터 터져 나오게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증시에 새로운 모멘텀이 임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입니다. 서정진 회장 경영 복귀를 통해 가지고 기대감이 극대화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이 폭등을 하게 되면서 이동채 회장이 굉장히 이제 뭐 유명해지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주식시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분이 이 서정진 회장입니다. 2021년이었나요? 이재용 회장을 넘어서 국내 주식 부자 1위 차지를 한 그런 이제 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서정진 회장이 경영을 진행을 했었던 당시 때 셀트리온의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주주들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 학회에서 현재 지금 셀트리온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램시마의 피하 주사 제재 이거를 지금 현재 3상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고요. 미국 FDA 쪽에서 승인이 임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암 시밀러 베그젤마 얘가 지금 현재 이탈리아와 뭐 지금 현재 뭐 벨기에 이런 유럽 주요국들 입찰에 있어서 수주에 성공을 했고요.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4월 이후로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주목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SK바이오팜입니다. 국내 최초로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하면서 FDA 승인까지 전주기를 최종 승인을 경험을 한 국내 최초 기업이자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 있어서 미국 FDA를 최초이자 유일하게 통과를 한 신약 개발 기술력이 현재 지금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임상을 통해 가지고 뇌전증 치료제를 북미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지금 기술력과 경험을 통해서 추가적인 신약들도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1분기 때 영업 손실이 크게 축소가 됐고요. 턴어라운드가 임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장 이래 최저점에서 주가가 기어다니고 있다.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최근에 미국 아마케 쪽으로 참여를 해서 항암신약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아마케가 굉장히 중요한 학회겠죠. 여기서 지금 현재 대면 개최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면역 항암제 그리고 mRNA 암백신을 지금 현재 공개를 했습니다. 이 암백신이 굉장히 중요한 이번 타이밍의 제약바이오의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모더나나 화이자가 mRNA를 개발을 하는 방법으로서 굉장히 빠르게 코로나 백신을 개발에 성공을 했죠. 이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유전자 이 치료제를 통해서 암을 예방을 하고 이미 걸린 사람들도 이 암 백신을 투여를 하면은 암을 낫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 기술력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대규모로 매출을 거둔 상황에서 대규모로 투자를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암 백신 쪽에서 트렌드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한미 그룹 쪽의 오너일과 상속세 조기 상환을 결정을 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재평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올해 1분기 만에
작년 전체 영업이익을 뛰어넘었습니다. 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리게 되면서 종목들까지도 살펴드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두 가지 문이 있다라고 해요. 닫히고 있는 문과 열리고 있는 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닫히고 있는 문을 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기회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열리고 있는 다시 한번 주도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고 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미국 현재 지금 이 미래산업 자료집들 여러분들에게 2배 이상 급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들 정리를 해놓은 자료집들 100% 무료로 지금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기적으로 자료집들을 나눠 드리고 있어요. 지금 1월 달에 공개를 해드린 자료집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그리고 인공지능 초강세를 미리 급등하기 전에 1월에 미리 이제 예측을 해드려서 해당 종목들 2배 이상 굉장히 강력하게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번에 미래산업 자료집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지금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종목들 전부 다 정리를 해놓은 자료집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이렇게 생긴 플레이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어플 설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설치를 하던가 아니면 은행 어플 설치를 하던가 그런 곳이죠. 여기 들어가셔서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면은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전부 다 100% 무료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유튜브에서 제공을 해드리지 못하는 실시간으로 좀 빠른 정보들, 당일 급등이나 단기적으로 상한가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좀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자 만들어 놓은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분들이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여기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있습니다. 이거 버튼 누르시고요. 그럼 여기 보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 이전에 여러분들이 위쪽에 여기 영어로 로그인 버튼이라고 써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이제 먼저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위쪽에 왼쪽 상단에 여기 체크박스 체크 버튼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어플 아이디 가입을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이메일, 비밀번호 확인 이렇게 이제 나와 주게 되는데요. 아래쪽에 이제 성함까지만 써주시게 되면 됩니다.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핸드폰 번호를 안 쓰셔도 가입이 되게 제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요거 뭐 주식 어플 받았다가 괜히 광고 오는 거 아니냐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전혀 그런 거 없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좀 빠르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꼭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셔가지고 여기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있죠. 요거 이쪽에 이제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고요. 그럼 위쪽에 별표 치고 상반기 2배 급등 미래산업 자료집이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첨부 파일 부분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누르시게 되면은 무료로 자료집들 받아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지금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추천주 종목들 나눠 드리고 있어요. 당장 지난주에 이제 찍어 드렸었던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상승세는 아니지만 한 일주일 정도 만에 20%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들 같은 경우도 나타나줬고요. 지금 이제 당장 지난주에 찍어 드렸었던 종목들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찍어 드리고 이틀 만에 상한가 추가타 나와주게 되면서 50% 이상 급등이 나와줬게 됐죠. 최근에 이제 러시아 쪽 이쪽에서 이제 곡물 협상이 연장이 불발이 되게 되면서 곡물 사료 관련주들이 폭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또 들어오시게 되면은 오늘 추천도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오전 8시 30분에
단타 관심주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많은 금액들 투자를 하지 마시고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벌어간다라고 하는 느낌으로서 진행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도움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 증시에 벌어지는 타이밍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포인트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겠고요. 여기 이제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코로나 방역에 따라 가지고 실적 기대감들이 이제 연출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도 화장품 관련주들 추가적으로 또 급등세들 연출이 될 수가 있었겠고요. 오늘 뭐 구형테크 같은 경우도 뭐 많은 상승세는 아니었지만 장중 마이너스 출발을 해서 한 7%, 8%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들 같은 경우도 나와줬고요. 계속적으로 좀 종목들에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종목들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찍어드렸었던 종목 같은 경우 뭐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 상한가 가까이도 또 이제 급등을 했었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테마 차트 분석에서는 핵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급등 유력 테마주들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확인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여러분들이 알찬 투자 진행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급등 타이밍 오늘 영상도 수고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좋아요, 엄지척 따봉 버튼 먼저 눌러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